오늘은 여러분들한테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규제로 인해서 많이 혼란을 겪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이 규제를 피해서 전매 6개월이 가능한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텐데크. 오늘은 전매 6개월의 주한 파크자이 더 플래티넘은 어떨까란 주제로 제가 영상을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들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바로 청약이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영상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한 파크자이 더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 혼란이 많은데 그 대책을 피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전매 6개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희소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보여져요. 또한 이제 주한 파크자이 같은 경우에는 자이라고 하는 메이저급의 시공사가 이제 건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평면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혁신적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2020년 6월 18일에 분양 승인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전매 제한 6개월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 일정을 보시면은 지금 다음 주면은 바로 분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월 6일에 특별 공급 신청을 하고, 그리고 7일에 1순위, 그리고 8일에 이제 2순위 신청을 하는데 아마 1순위에서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7월 6일하고 7월 7일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파악을 하셔서 청약 신청을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서 하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사업 개요를 이제 계속해서 보신다면은 사업명은 이제 주한 3구역의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지 위치는 미추홀구 주안동에 입지를 하고 있고요. 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총 13개 동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총 세대수가 2054세대이고 일반 분양 역시도 1327세대로 많은 세대가 이제 분양을 한다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 분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많은 분들이 이 주한 파크자이 더 플래티넘에 대해서 역하구의 거리가 먼 것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물론 그런 부분들은 단점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1km 이내에 지하철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위쪽으로는 시민공원역이 있고, 그리고 좌측에는 이제 인하대역이 있는데, 이제 역하구의 거리가 다소 멀다는 건 단점이지만 그래도 미추홀 공원이 이렇게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의 그 쾌적성 여부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져요. 이러한 장점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적인 부분과 장점적인 부분이 같이 공존하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초등학교가 가까이 입지를 하고 있고, 주변에 인천지방법원이라든가 인하대학교라든가 인하공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직장 수요들이 일부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천시청역이 이제 GTX 노선이 이제 B노선이 지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물론 거리상으로는 상당히 있어요. 하지만은 이 인천시청역을 이용하게 된다면 주요 업무지구들로 빠르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거리를 줄어들일 수 있는 그런 입지를 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입지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입지에 대한 영상도 찍었지만은 하나만 무조건 다 볼 게 아닙니다. 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나쁘다, 아니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나 역세권, 그리고 쾌적성, 그리고 조망권, 이런 것들을,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통틀어서 봤을 때 이 아파트가 과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수요층을 흡수할 수 있느냐, 흡수할 수 없느냐, 그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가치를 좀 낮다고 보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역세권 같은 경우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조망권을 중시한다 그랬어요.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운동에 대한 그런 관심도 많고, 그리고 조망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입지 분석에서 이 미추홀 공원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구시가지에 있는 아파트의 신시가지로 변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수요층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감도를 보신다면은 그렇게 좋은 조감도는 아니에요. 부정형의 토지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미추홀 공원이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네모 반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배치도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 조망권이 이 공원 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아파트들의 가치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조망권이 좋은 곳을 좀 선택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단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우선 타입별로 본다면 59 타입하고 뭐 73 타입, 84 타입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9 타입 같은 경우에 A 타입이 이제 핑크색입니다. 핑크색. 그래서 제가 위치를 이렇게 체크를 하면 여기가 이제 59 타입이에요. 59 타입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미추홀 공원의 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미추홀 공원의 뷰가 나오는 59 타입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일부 이쪽 부분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은 세대수가 이제 177세대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미추홀 공원의 뷰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59 A 타입의 가치는 좀 작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59 B 타입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59 B 타입은 그래도 미추홀 공원의 뷰가 이렇게 나오는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전면동에 있는 부분들은. 하지만 이제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낮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59 C 타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조를 보기는 보겠지만은 이 전면동에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조망권이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망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망이 이제 앞에 바로 아파트로 막혀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뻥 뚫린 조망이 가능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59 C 타입 같은 경우에도 일부 조망이 나올 것으로 이제 보여져요.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73 타입들을 보게 된다면 73 A 타입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조망이 미추홀 공원을 볼 수 있는 조망이 없습니다. 없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뭐 일부 이쪽 뷰는 있어 보이지만은 세대수가 지금 제일 많거든요.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미추홀 공원의 뷰를 가질 수 있는 아파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73B 타입 같은 경우도 보신다면은 구성이 미추홀 공원의 뷰를 볼 수 없는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단지 배치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84 타입 같은 경우를 보신다면은 84A 타입이 이제 48세대 밖에 없습니다. 세대가 많이 빠졌죠. 그런데 보시면은 뷰를 봤을 때 뷰가 좋은 곳에 이렇게 다 전면동에 거의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있는 것들이 이제 모두 미추홀 공원의 뷰가 보이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작죠. 세대가 작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좀 작을 것으로 보여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타입은 제가 봤을 때는 84B 타입인 것 같아요. 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135세대로 세대수도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84B 타입을 이제 지우고 본다면 여기가 이제 84B 타입입니다. 84B 타입인데 보시면은 뷰가 굉장히 좋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세대도 이제 135세대가 있고 뷰가 이렇게 전면동 뷰가 많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뷰도 벨리가든이라고 하는 이 뷰가 있기 때문에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평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뷰가 중요하기 때문에 뷰가 중요한 곳을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이제 자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자이 아파트에서 살아봤지만 평면이나 단지 배치를 잘합니다. 굉장히 잘하는데 역시나 잘했어요. 이렇게 포베이 형식으로 되어 있고, 방을 보시면 이제 침실 1, 2, 3으로 이제 되어 있고, 드레스룸도 59 타입 치고는 이렇게 기역자로 해가지고 넓게 빠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파우더룸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통풍의 형식으로 환기 시설이 굉장히 우수할 것으로 보이고, 현관 같은 경우도 이쪽이 좀 넓게 빠져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봤을 때 59 타입인데도
구조가 좋은데도 조금 아쉬운 것은 방이 알파룸이 하나 더 있는 혁신 평면, 그리고 팬트리가 없다는 단점이 보이지만은 이 정도의 평면이면 제가 봤을 때는 80점 이상의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59 C타입을 보시면 이제 315세대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조 자체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좋아 보이진 않는데, 살펴본다면 침실하고 방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실 같은 경우에 이쪽에 이제 창이 뚫려 있는데, 이쪽 사이드 쪽에 이제 측면에도 창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고요. 59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드레스룸하고 파우더룸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점으로 보이고, 이제 팬트리 공간이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이 정도 구성이면은 아주 나쁜 평면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73A 평면도를 한번 살펴보면 287세대로 이제 많은 세대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정이 되어 있고 이제 4베이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 1, 2, 3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드레스룸이 구비가 잘 돼 있고 파우더룸까지도 잘 구성이 된 모습이에요. 여기에서도 이제 보시면 이제 팬트리 공간이 있는데, 이 팬트리 공간을 알파룸으로 변경을 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파룸이 없다는 것 빼고는 잘 구성이 된 평면이라고 보여져요.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도 이 현관 팬트리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73 평면이면은 굉장히 훌륭한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73B 평면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2세대로 세대는 작게 배정이 되어 있어요. 우선 보시면은 침실 1이 있고, 그리고 침실 2, 침실 3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양면창으로 되어 있죠. 이 양면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고, 여기에서 침실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73 타입인데 조금 작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파우더룸이 잘 구비가 되어 있고, 팬트리도 잘 구성이 되어진 모습이고, 현관으로 들어왔을 때 이 현관 팬트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뭐 타는 뭐 자전거라든가 아니면은 킥보드라든가 또는 뭐 짐 같은 거를 넣기에 이 현관 팬트리가 있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현관 팬트리가 있다는 부분은 장점적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모형도는 이렇게 깎인 모습이라서 별로 안 좋은 것 같지만은 그래도 구조 자체는 적정하게 잘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84A 타입의 평면도를 보시면 이제 48세대이기 때문에 세대가 작습니다. 작고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된 구조이고, 그리고 침실 1하고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알파룸이 이렇게 있습니다. 침실 4. 그래서 방이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크게 빠져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대형 드레스룸이 있고 파우더룸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현관 팬트리가 있는 거는 장점으로 보여지고, 이제 이 알파룸 공간 침실 4를 뺐기 때문에 팬트리 공간이 주방 팬트리가 없다는 것은 단점으로 보이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 뽑아진 그런 평면도라고 보여지고, 자이에서 역시 평면을 잘 뽑는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느낍니다. 84B 타입 같은 경우에 135세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단지 배치도를 제가 좀 상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조망권이 거의 확보가 잘 돼 있었죠. 이 구조를 한번 보신다면은 이제 4베이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 1, 침실 2, 침실 3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침실 4까지 있기 때문에 방이 4개나 된 구성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도 대형 드레스룸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파우더룸까지 구비가 잘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조가 상당히 잘 빠진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여기도 대형 팬트리 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84B 타입의 평면도도 굉장히 잘 빠진 평면도라고 보여집니다. 1순위 청약 자격 조건하고 당첨자 선정 방법을 이제 보신다면은 인천광역시, 그리고 서울특별시, 그리고 경기도 거주자면은 청약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인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우선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인천에 살고 계신 분들이 당첨 확률이 높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1순위로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의 사람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겠고, 그리고 성년자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타 지역은 세대주만 청약을 할 수 있는데 세대 원도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청약을 할 수 있는 비율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청약 통장은 이제 12개월 이상, 그리고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이 예치금에 대한 부분은 상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유주택자도 청약에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재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매 6개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장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가점제, 당첨자 선정 방법은 가점제 40%, 그리고 추첨제 60%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이는 지역들은 이 가점제나 추첨제 비율들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당첨되기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가 60%나 되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가와 제 생각을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타가 있네요. 전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제가 만들다 보니까 이제 오늘 플래티넘 인천에서 하는 플래티넘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양가를 일단 본다면 39타입과 44타입은 제가 지금 뭐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 39나 44타입 같은 경우에 방이 하나나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의 입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가치가 더욱더 상승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역세권의 위치를 하면서 이 작은 평형대는 제가 추천을 해드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3구나 4사의 그 가치가 그렇게 크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물론 공원이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3구나 4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많이 다루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분양가를 보시면 4억 4천만 원대고, 그리고 5구 B 타입은 이제 4억 4,100만 원, 그리고 5구 C 타입은 4억 2,800만 원. 5구 타입은 4억 선을 넘는 분양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73 타입은 4억 후반대 가격을 이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4 타입은 이제 5억 3천만 원 선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전에 앞서서 이제 분양을 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황 같은 경우와 비교를 해본다면 물론 입지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플래티넘이 분양가가 높습니다. 분양가가 높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의 가격 분양가만 보고 이 분양가가 높냐 낮냐를 말씀드린다면은 분양가는 높습니다. 다만 이 아파트에 대해서 전매 6개월에 대한 강한 그런 기대감,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실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전매 6개월의 마지막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제 구독자분들한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공유를 한다면, 지금 617 부동산 대책, 그리고 전매가 가능한 장점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전매가 가능할 뿐이지 중도금이나 잔금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향후에 이 분양권이 당첨이 됐을 때 6개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고 이 분양 물량들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정부에서 이 규제, 지속해서 부동산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를 지속적으로 하는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한 그런 투자가 아니라 투기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순히 6개월 분양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작정 청약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청약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생활 기반을 두신 분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원이 있다고 하는 장점적인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저는 굉장히 선호합니다. 공원이나 이런 강이나 이런 조망권이 확보된 것들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역세권의 가치를 더욱더 많이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세권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역세권과 이런 조망권을 본다면은 역세권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조망권이라도 확보된 타입들을 선정해서 분양 신청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배치도를 굉장히 상세하게 다뤘죠. 오늘은 제가 웬만해서는 단지 배치도를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데, 단지 배치도를 많이 다룬 이유는 조망이 확보된 곳들을 여러분들께서 선점해가지고 분양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다면은 84B타입이 구조도 좋고 분양 세대 수가 많았죠. 경쟁은 다 치열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는 분양 물량은 84B타입을 추천해 드려요. 조망권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을 여러분들이 선정하셔서 분양을 받게 된다면, 역세권은 아니지만 조망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가지고 갈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가점이 낮고 그리고 여기에 실거주 기반이 강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제 73A 타입도 분양 물량 중에는 제가 추천은 아까 단지 조망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추천은 안 했지만은, 그래도 실거주 기반이 강하신 분들은 이 73A 타입이나 조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59A 타입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물량은 84B 타입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하나의 사물을 보거나 부동산을 봤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가치에 따라서 이 분양 물량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를 100% 신뢰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얘기를, 이런 조언들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저의 생각을 같이 합쳐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이 플래티넘에 대해서 인천 미추홀구에 그 분양을 하는 분양 물량에 대해서 다루어 봤고요. 추첨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자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 가치를 또 가지고 있고 미추홀 공원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단지 배치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주로 다뤘고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 믿고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만의 이런 제 영상들을 보면서 아파트 평면을 분석하고 입지를 분석하고 본인만의 투자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배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